안녕하세요. 합니다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민호 씨, 오늘 스튜디오 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저요? 당연히 커피 마셨죠. 한국인은 커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사왔어요. 길거리를 보면 정말 카페가 많아요. 한 블럭에 3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카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카페를 좋아하는지 이야기해봐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가요? 나라와 도시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민호 씨는 보통 카페에 가면 뭘 하세요? 저는 친구를 만날 때도 가지만 혼자서 일하거나 영상 볼 때 자주 가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카페는 두 번째 거실이나 작업실 같은 느낌이에요. 노트북을 가져와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르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한국 카페는 보통 와이파이도 빠르고 테이블마다 콘센트가 많아서 참 편해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쓸 수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공간도 예쁘고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카페 갈까? 하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밥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게 일상적인 약속 코스예요. 그런데 한국 카페에서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자리를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문화인데요. 이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카페에 가면 주문하기 전에 자리부터 먼저 잡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 카페에 가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는 것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카페에 들어가면 주문을 먼저 하지 않고 자리부터 찾잖아요. 자리를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가방을 그냥 의자에 두고 가버려요. 맞아요. 가방이나 겉옷, 심지어 비싼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테이블에 그냥 올려둬요. 그리고 카운터로 가서 아주 여유롭게 커피를 주문하죠. 제 외국인 친구도 그걸 보고 저러다 누가 훔쳐가면 어쩌냐고 엄청 걱정했어요.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진짜 안 훔쳐가냐고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 물건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재밌는 농담도 있잖아요. 자전거는 금방 훔쳐가는데 카페에 있는 노트북은 절대 안 건드린다고요. 맞아요. 밖에 세워둔 자전거는 조심해야 하지만 카페 안은 아주 안전한 편이에요. CCTV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서로 믿고 배려하는 문화 같아요. 덕분에 혼자 카페에 갔을 때 화장실 가기도 참 편해요. 짐을 다 싸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냥 두고 다녀와도 아무 일도 없죠.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면 또 한국만의 독특한 물건을 받게 돼요. 아, 그거요. 작고 동그란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진동벨이라고 부르죠. 요즘은 영수증 번호를 화면에 띄워주는 곳도 많지만 여전히 진동벨을 많이 써요. 외국에서는 보통 직원이 이름을 부르거나 영수증 번호를 직접 소리내서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진동벨을 받고 자리에서 편하게 대화하면서 기다려요. 음료가 다 준비되면 진동벨에서 징징 하고 진동이 울리고 불빛이 나요. 그럼 카운터로 가서 음료를 받아오면 되니까 직원이 목 아프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카페가 아무리 넓고 시끄러워도 내 음료가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아주 편해요. 그리고 다 마신 후에는 쟁반을 직접 반납하는 곳에 가져다 두는 게 매너죠. 맞아요. 반납구라고 적힌 곳에 깔끔하게 올려두고 나가면 돼요. 한국 카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카페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예쁜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매번 고민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체인점 카페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개성 있는 개인 카페가 정말 많아요. 디저트만 전문으로 하는 카페도 있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카페도 인기가 많아요. 도시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엄청나게 큰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도 있죠. 네,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그런 대형 카페에 놀러 가는 게 하나의 유행이에요. 빵 종류도 웬만한 빵집보다 많고 인테리어가 박물관처럼 멋진 곳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예쁜 공간에 가서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고를 때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 예쁜 조명, 특별한 인테리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필수예요. 저도 예쁜 카페에 가면 커피 마시기 전에 꼭 사진부터 여러 장 찍어요. 커피랑 디저트가 나오면 먹기 전에 예쁘게 세팅하고 사진 찍는 건 기본이죠. 맞아요. 친구가 사진 찍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주는 게 매너예요. 그럼 민호 씨는 보통 카페 가면 어떤 커피를 드세요?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죠. 네, 얼죽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죠. 맞아요. 한겨울에 영하 10도로 떨어져도 차가운 얼음이 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한 손에는 차가운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안 춥나? 하고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밥을 먹고 나면 깔끔하고 시원한 게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음식 중에 맵고 뜨거운 국물 요리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뜨거운 찌개를 먹고 나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주 시원해지거든요. 그리고 달지 않아서 케이크나 빵 같은 디저트랑 같이 먹기도 딱 좋고요. 또 빨리 마실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저도 오늘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네요. 거봐요. 한국인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카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저도 달콤한 케이크에 커피 한 잔 더 하고 싶어지네요. 저도요. 그런데 막상 한국 카페에 처음 가면 주문할 때 조금 긴장되지 않나요? 맞아요. 메뉴도 엄청 다양하고 직원이 빠르게 물어보는 질문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드시고 가시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네,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 들으면 당황하기 쉬운 표현들이죠. 그럼 우리가 카페에서 주문할 때 자주 듣고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이어서 바로 주문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카운터에 서면 보통 직원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죠. 네, 맞아요. 메뉴를 고르기도 전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드시고 가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매장 안에서 먹고 갈 건지 아니면 밖으로 가지고 나갈 건지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드시고 가시나요? 아니면 매장에서 드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매장에서 마실 때는 네, 먹고 갈게요 하거나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돼요. 만약에 밖으로 가지고 나갈 거면요. 그럴 때는 가져갈게요 아니면 포장해 주세요 라고 하죠. 요즘은 영어로 테이크아웃 할게요 라고도 정말 많이 해요. 한국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면 안 되는 규칙이 있잖아요. 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먹고 가면 예쁜 유리잔이나 머그잔 해주고 가져가면 일회용 컵에 담아줘요.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외국인 분들은 당황할 수 있는데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니까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메뉴를 주문해 볼까요? 유나 씨는 보통 어떻게 말해요? 저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메뉴 이름 뒤에 주세요만 붙이면 주문이 끝나요. 참 쉽죠? 네, 카페라떼 2잔 주세요. 초코 케이크 하나 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가끔 직원이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메뉴 이름에 아이스나 핫을 안 붙이고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시죠. 맞아요. 그럴 때는 차가운 걸로 주세요. 아니면 아이스로 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사이즈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사이즈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하고요. 보통 레귤러, 라지 같은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냥 가장 큰 걸로 주세요 하거나 작은 걸로 주세요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커피 맛을 조금 바꾸고 싶을 때 쓰는 표현도 알면 좋아요. 어떤 표현들이 있죠? 커피가 너무 쓴 걸 싫어하면 조금 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커피를 아주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샷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단 음료를 시켰는데 너무 달게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럽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니면 덜 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이 알아서 조절해줘요. 한국 카페 직원들은 아주 친절하고 센스가 좋아서 이렇게 길게 말해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유나 씨, 요즘은 직원한테 직접 주문 안 하는 것도 정말 많지 않나요? 아,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커다란 화면을 터치해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기계예요. 맞아요. 요즘은 작은 개인 카페를 가도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외국인 친구들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직원은 없고 기계만 있으면 엄청 긴장하더라고요. 화면에 한국어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화면 아래를 잘 보면 보통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맞아요.
영어 버튼을 누르면 아주 쉽게 주문할 수 있죠. 그리고 메뉴마다 사진이 다 있어서 그림만 보고 고를 수 있어서 편하기도 해요. 대신에 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마음이 조금 급해지긴 하죠. 맞아요. 빨리 눌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먹고 가기, 포장하기를 고르고 메뉴를 누르면 돼요. 주문이 끝나면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고요. 직원에게 직접 결제할 때는 마지막에 보통 영수증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요즘은 종이 영수증을 잘 안 받으니까요. 필요 없으면 괜찮아요 하거나 버려주세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결제하니까 생각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카페에 가면 결제할 때 재미있는 특징이 있지 않나요? 아, 서로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카드를 꺼내는 모습이요? 맞아요.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낼게 하면서 가볍게 다투는 훈훈한 모습이죠. 보통 한 친구가 밥을 샀으면 카페에서는 다른 친구가 커피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주고받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문화 중 하나예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더치페이도 아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럴 때는 따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이 카드를 2번 나눠서 결제해 줍니다. 이렇게 주문부터 결제까지 이야기해보니까 진짜 같이 카페에 와 있는 기분이네요. 그런데 유나 씨, 한국 카페에는 커피 말고도 외국인들이 신기해할 만한 특별한 음료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한국식 음료들이 있죠. 오,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이어서 한국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커피 말고 다른 재미있는 음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카페인이 몸에 안 맞거나 늦은 시간에는 잠을 못 잘까봐 걱정되니까요. 맞아요. 그럴 때 한국 카페는 정말 천국 같아요. 커피가 아닌 메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메뉴판을 보고 가장 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음료 종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럼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 카페만의 특별한 메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무조건 이것부터 찾아요. 바로 고구마 라떼요. 아, 고구마 라떼. 제 외국인 친구들은 처음에 이름만 듣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고구마를 마신다고? 하면서 엄청 놀라시죠. 보통 고구마는 불에 굽거나 쪄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카페에서는 찐 고구마를 부드럽게 으깬 다음 따뜻한 우유와 섞어서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요. 한 모금 마시면 입안에 고구마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꽉 차는 느낌이에요.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고구마 라떼를 한 잔 마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배도 아주 든든해지죠. 맞아요. 가끔 밥 먹을 시간이 없거나 출출할 때 고구마 라떼 한 잔으로 가볍게 식사를 대신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고소한 음료도 있잖아요. 민호 씨도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미숫가루 말씀이시죠? 저도 여름에 정말 자주 마셔요. 네, 미숫가루는 한국인들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음료예요.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 꼭 타주시던 맛이거든요. 콩, 보리, 현미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곡물을 불에 볶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 가루를 시원한 물이나 우유에 듬뿍 넣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달콤하게 섞어 마셔요. 아주 더운 여름에 얼음을 동동 띄워서 한 잔 마시면 갈증이 싹 사라져요. 맛도 엄청나게 고소하고요. 요즘은 옛날 맛을 그리워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카페에서도 미숫가루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팔아요. 맞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할메니얼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할머니 입맛을 가진 젊은 세대라는 뜻의 재미있는 신조어죠. 그래서 미숫가루 말고도 흑임자 라떼나 쑥 라떼 같은 전통적인 메뉴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흑임자는 검은 깨를 말하는데요. 이 검은 깨를 갈아서 만든 아주 고소하고 달콤한 크림을 우유나 커피 위에 올린 음료예요. 쑥 라떼는 예쁜 초록색인데 쌉싸름한 쑥 향이랑 달콤한 우유가 정말 잘 어울려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쑥을 먹는다고 하던 외국인 친구들도 한번 맛보면 그 고소한 맛에 반해서 계속 찾더라고요.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아주 잘 바꾼 메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콤하고 고소한 것 말고 밥을 먹고 나서 아주 상큼하고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에이드 종류를 많이 찾죠. 맞아요. 청포도 에이드,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같은 과일 음료요. 과일로 만든 달콤한 시럽이나 청에 탄산수를 가득 넣어서 톡 쏘는 맛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이나 매운 떡볶이, 찌개처럼 조금 무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 후에 카페에 오면 시원하고 상큼한 에이드로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얼음이 가득 들어간 자몽에이드를 빨대로 쭉 마시면 속이 아주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날씨가 많이 춥거나 목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차가운 에이드 대신에 따뜻한 과일 차를 마시기도 해요. 유자차나 자몽 블랙티 같은 메뉴가 대표적이죠. 달콤하면서도 목이 따뜻해져서 몸이 안 좋을 때 마시면 약을 먹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해보니까 한국 카페는 정말 메뉴판이 끝이 없네요. 매일매일 다른 걸 마셔도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정말요. 음료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 한국 카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디저트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어요. 아, 맞네요. 커피에는 무조건 달콤한 디저트가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한국 카페 디저트 하면 민호 씨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예전에는 마카롱이 정말 엄청난 유행이었죠. 카페마다 마카롱이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파는 마카롱은 프랑스의 원래 마카롱이랑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엄청 뚱뚱해서 뚱카롱이라고 부르죠. 겉에 있는 과자 부분 사이에 들어가는 크림이 정말 햄버거 고기 패티처럼 두꺼워요. 그냥 크림만 두껍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치즈케이크 조각이 통째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신선한 딸기나 청포도가 크게 들어가기도 해요. 인절미 가루를 듬뿍 뿌려서 한국적인 맛을 낸 뚱카롱도 인기 만점이에요. 모양이 너무 귀엽고 화려해서 친구들 생일이나 가볍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용으로 진짜 많이 사요. 예쁜 상자에 담아서 주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하나만 먹어도 엄청 달콤하고 배가 부르고요. 요즘은 어느 카페를 가도 크로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아메리카노처럼 기본 메뉴가 되었어요. 크로아상 반죽을 와플 굽는 기계에 넣고 꾹 눌러서 구운 게 크로플이잖아요. 네, 보통 주문하면 그때 바로 기계에 구워주는데 기다리는 동안 카페 안에 고소한 버터 냄새가 가득 퍼져서 참기 힘들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하게 구워진 따뜻한 크로플 위에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스쿱 올려주죠. 그 위에 짭짤한 브라운 치즈를 눈꽃처럼 갈아서 올리거나 달콤한 메이플 시럽을 잔뜩 뿌려 먹어요. 아, 따뜻한 빵과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조화는 진짜 완벽하죠. 쌉싸름한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으면 끝없이 들어가요. 정말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조건 빙수를 먹으러 카페에 가기도 하고요. 얼음을 갈아서 달콤한 팥을 올린 팥빙수도 맛있지만 한국 카페의 빙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얼음 자체가 그냥 물을 얼린 게 아니라 우유를 얼려서 갈아 만든 눈꽃 빙수잖아요. 입에 넣자마자 눈처럼 사르르 녹아버리죠. 요즘은 팥 대신에 생딸기, 애플망고, 멜론 같은 신선한 과일이 산처럼 높게 쌓여 있는 과일 빙수가 최고 인기가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보통 혼자선 다 못 먹고 친구들 서너 명이 같이 시켜서 나눠 먹어요. 엄청나게 큰 빙수 그릇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다 같이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게 한국의 진짜 여름 풍경이죠. 맛있는 음료랑 이렇게 다양하고 달콤한 디저트가 잔뜩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카페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2~3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유나 씨, 한국 사람들에게 카페는 단순히 밥 먹고 후식 먹는 장소 이상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죠. 누군가를 만날 때, 데이트를 할 때 우리는 거의 항상 카페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카페가 어떤 의미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카페를 사랑하는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너무 기대되는 주제네요.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까지 하니까 당장 카페로 달려가고 싶네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맛있는 메뉴 이야기를 참 길게 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나 디저트의 맛 때문에만 카페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커피나 디저트는 그냥 하나의 좋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그 공간 자체를 즐기러 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유나 씨한테 카페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카페를 제2의 거실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2의 거실이요? 정말 공감이 가는 표현이네요. 한국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혼자 살아도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방 하나만 있는 원룸에 사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을 여러 명 집으로 초대해서 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청소도 미리 해야 하고 여러 명이 앉을 자리도 부족하니까요. 그럴 때 동네에 있는 예쁘고 넓고 쾌적한 카페가 우리들의 완벽한 거실이 되어주는 거죠. 진짜 그렇네요. 푹신하고 편안한 의자도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심지어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까지 직원분들이 다 만들어주고 치워주시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특징은 한국의 독특한 외식 문화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식당에서는 밥만 빨리 먹고 일어나는 문화 말씀이시죠? 보통 한국 식당들은 밥을 먹으면서 오래 대화하기 좋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고기를 굽거나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먹으니까요. 맛은 있는데 조금 시끄럽고 바쁘게 돌아가죠. 게다가 옷에 고기 냄새나 음식 냄새가 잔뜩 배기도 하고요. 식당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이 있으면 빨리 먹고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면 거의 자동 반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자리 옮겨서 이야기하자. 이 말이죠? 맞아요. 밥 먹으면서도 1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놓고 꼭 진짜 이야기는 카페 가서 하자고 해요. 식당은 배를 채우는 곳이고 진짜 마음 편하게 수다를 떠는 곳인 카페인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냄새나는 옷에 페브리즈를 뿌리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나는 카페로 자리를 옮기는 건 그냥 하나의 완벽한 세트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아주 대표적이고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아는 걸까요? 바로 소개팅이에요. 아, 한국의 소개팅. 맞아요.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장소는 거의 100% 카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말 오후에 인테리어가 예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보면 소개팅을 하고 있는 남녀를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존댓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죠. 네, 평소에 쉬는 날엔 뭐 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하면서요. 그 특유의 어색하지만 설레는 분위기가 주변 테이블까지 느껴져요. 그런데 왜 항상 첫 만남은 밥집이 아니라 카페에서 하는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건 생각보다 꽤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하긴 입을 크게 벌리고 먹어야 할 수도 있고 실수로 음식을 흘리면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카페는 아주 예쁘고 깔끔한 공간에서 향기로운 커피만 마시면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만약에 소개팅을 하러 나갔는데 상대방과 대화가 너무 안 통하거나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슬프지만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대화가 뚝뚝 끊기고요. 그럴 때 비싼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있으면 중간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요리가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어색하게 웃으면서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 정도만 가볍게 예의를 지켜서 대화하고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와, 빠져나가기 아주 좋은 완벽한 전략이네요. 반대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좋으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슬슬 배고픈데 나가서 저녁도 같이 먹을까요? 하고 다음 데이트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카페는 이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알아보는 아주 안전한 첫 번째 테스트 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소개팅을 할 때는 동네에서 가장 조용하고 예쁜 카페를 며칠 전부터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유나 씨, 카페가 이렇게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완벽하게 혼자 있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카공족 분들이요. 저는 사실 집에서는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침대만 보면 자꾸 눕고 싶어져요. 저도 그래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집이나 도서관처럼 너무 숨막히게 조용한 곳에서는 오히려 시계 소리 같은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무거운 노트북이나 책을 챙겨서 카페로 가는데 신기하게 카페에 가면 일이나 공부가 정말 잘 돼요. 그걸 백색 소음 효과라고 하잖아요. 커피 머신에서 원두가 갈리는 소리, 사람들이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섞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잔잔하게 흐르는 카페의 배경음악도 한 몫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노트북을 켜고 이어폰을 낀 채로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나도 집중해야겠다 하고요. 완전히 혼자서 고립된 건 아니지만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공간인 거죠. 그 편안한 익명성이 사람들을 자꾸 카페로 모이게 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렇게 완벽한 분위기와 공간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기도 너무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카페를 사랑할 수가 없네요. 길거리에 카페가 그렇게 많아도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어요. 맞아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유나 씨,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카페들이잖아요. 네, 일상적으로 자주 가는 곳들이요.
그런데 한국에는 평범한 카페 말고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컨셉의 카페들도 정말 많지 않나요? 아, 테마 카페나 이색 카페 말씀이시죠? 네, 전통 한옥으로 만든 카페도 있고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카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온 외국인 분들이 가면 정말 재미있어 할 만한 독특한 카페들이 꽤 많아요. 와, 그 이야기도 너무 재밌을겠는데요? 그럼 이번엔 한국에서만 가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색 카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재미있는 테마 카페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진짜 쉴 틈 없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았네요. 맞아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가는 아주 일상적인 동네 카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는 아주 편안한 공간이요. 그런데 한국에는 평범한 카페 말고 일부러 멀리서 찾아가야 하는 아주 특별한 카페들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테마 카페들이죠. 테마 카페 하니까 민호 씨는 어떤 곳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무조건 동물 카페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카페요. 아, 동물 카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정말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죠. 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귀여운 고양이들이 테이블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잖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면서 입구까지 마중을 나오고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동물들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같이 놀 수 있는 아주 힐링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동물을 좋아하면 직접 키우면 되는데 왜 굳이 동물 카페에 가는 걸까요? 한국은 아파트나 좁은 원룸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층간소음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집주인이 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동물을 너무 사랑하지만 상황 때문에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주말에 동물 카페에 가서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도 양, 라쿤, 미어캣처럼 평소에 보기 힘든 아주 특이한 동물이 있는 카페도 있어요. 복잡한 서울 한가운데에서 진짜 양한테 먹이를 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죠. 그리고 동물이 있는 카페 말고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카페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아, 한옥 카페 말씀이시군요. 저도 주말에 한옥 카페 가는 거 정말 좋아해요.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거든요. 한국의 전통집인 한옥을 예쁘게 고쳐서 만든 카페인데 분위기가 일반 카페와는 완전히 다르고 아름다워요. 나무로 된 오래된 기둥과 멋진 기와지붕 아래에서 현대적인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나는 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텐마루라고 부르는 나무 바닥에 푹신한 방석을 깔고 앉아서 조용한 마당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한옥 카페에 앉아 있으면 지붕 끝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진짜 예술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낭만적이네요. 한옥 카페에서는 커피도 팔지만 떡이나 약과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를 많이 팔아요. 인절미 가루가 잔뜩 뿌려진 바삭한 크로플이나 흑임자 케이크 같은 걸 먹으면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죠. 배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도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옷인 한복을 예쁘게 입고 한옥 카페에 가는 것도 큰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동물이 있는 카페나 전통 카페 말고 무언가를 하면서 노는 카페도 정말 많아요. 아, 커피를 마시면서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카페요? 네, 대표적으로 보드게임 카페가 있죠. 아, 친구들 여러 명이 모이면 무조건 가는 것이잖아요. 수백 가지의 보드게임이 벽에 꽉 차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으면서 놀아요. 게임 룰을 잘 모르면 직원이 와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게임을 하면서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음료와 감자튀김 같은 간식도 다 자리로 가져다 주니까요. 요즘은 조용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카페도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아요. 화가들처럼 앞치마를 메고 커다란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커피를 마시는 곳이죠.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아주 높아요. 서로의 얼굴을 귀엽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만화책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만화 카페도 빼놓을 수 없어요. 거기는 정말 천국이잖아요. 작은 동굴 같은 아늑한 방에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어서 아예 편하게 누워서 뒹굴뒹굴 할 수 있죠. 만화책을 열심히 보다가 배가 고프면 그 자리에서 라면이나 볶음밥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요. 진짜 최고의 휴식 공간이에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국의 카페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놀이공원 같기도 하네요. 귀여운 동물을 만나고 그림을 그리고 만화책을 보고 한국의 전통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카페에 진심인지, 그리고 길거리에 카페가 이렇게 많은지 이제 정말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하루에 3번은 카페에 가셔야 할지도 몰라요. 아침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점심 먹고 나서는 예쁜 디저트 카페에 가고요.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한옥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는 거죠. 하루 종일 카페만 다녀도 진짜 완벽하고 꽉 찬 여행 코스가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카페 문화에 대해서 아주 길고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의 카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어떤 테마 카페에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고양이가 있는 카페? 아니면 예쁜 한옥 카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나라에는 어떤 특별하고 재미있는 카페가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오늘 합니다 팟캐스트 에피소드 3 한국의 카페 문화편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한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편안한 한국어 대화 친구 민호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달콤한 카페라떼처럼 따뜻하고 기분 좋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